네, 꿀강의로 여러분들에게 꿀점수를 선사해드린 여러분의 하연쌤이다. 우리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드디어 12단원 들어갈 차례지요. 정치 과정과 이제 정치 과정에 참여 주체들을 한번 볼 건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이 가장 중요할지 포인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지읒, 치읒입니다. 지읒, 치읒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정치 과정을 하면서 이걸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뭘까? 바로 정책 되겠습니다. 정책. 많이들 들어보셨죠? 무슨 정책, 무슨 정책,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정책이라는 게 뭐고, 이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누가 참여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이 정치 과정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는지 오늘 되게 다양한 참여자들이 나올 거야. 이 참여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 같이 한번 구분해보는 그런 시간들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포인트 가지고 누구와 함께 공부해볼 거냐면 첫 번째로 우리 지원이가 이제 막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원이 이름 불러드리고요. 두 번째 우리 이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내도 이제 막 시작을 하셔가지고 이제 막 2학기 준비를 지금 벌써부터 하고 계시는데 여기까지 열심히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용현이 쌤 강의 듣는 애들 보면 생각으로 되게 남자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여자들이 절 좋아하는 스타일은 막 이래. 어쨌든 간에 용현이가 있길래 한번 또 불러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원이하고 이내하고 용현이하고 같이 정치 과정과 참여 주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꿀 채우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우리가 정치 과정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치 과정이라는 건 뭐냐면 사회 구성원들이 표출한다는 건 겉으로 드러낸다는 거야. 겉으로 드러내는 요구와 지지를 바탕으로 뭐를 결정해? 우리의 정책을 결정하고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을 우리가 정치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정치 과정을 하면서 사회의 여러 가지 갈등들이 해결되고 결국 사회가 하나로 되어가겠죠? 결국 사회 통합 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치 과정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정치의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총 5개 정도의 단계다라고 여러분들이 살펴봐 주시면 되겠는데요. 가장 먼저가 바로 뭐냐면 그러한 이익들을 겉으로 드러내는 단계. 그래서 우리가 이익을 겉으로 드러내는 단계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이익을 뭐라고도 얘기를 해주냐면 다원적 이익이다라는 표현을 좀 많이 써주거든요. 이 이익을 다원적 이익.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인이 다양하다는 거야. 왜냐면 우리 세계에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우리 나라 사람들도 많고 여러분들 친구만 해도 되게 많아. 그 친구들 보면 친구들의 성향 다 다르고 성격 다 다르죠. 심지어 같이 뭐 먹으러 갔을 때도 그지? 무슨 메뉴를 먹고 싶은지 마인드도 다르고요. 그죠? 당연히 다 생각들이 다른 거야. 이걸 우리는 다원적 이익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러한 이익들을 다 겉으로 드러내. 왜? 정치라는 건 결국 뭐야? 내가 살아가는 이 곳에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지 우리가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걸 원한다라는 것을 요구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익들을 겉으로 드러냅니다. 바로 여러분같이 그리고 저같이 이런 개인들이 겉으로 드러낼 수도 있을 거예요. 시민들이, 그지? 시민 혹은 우리가 이걸 개인이라고 얘기해 줄 거야. 이런 사람들이 드러낼 수도 있을 거고요. 혹은 단체로 드러낼 수도 있겠죠. 어떤 집단? 이익 집단이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싸우는 집단을 바로 이익 집단이라고 해요. 우리가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살펴볼 거지만 예를 들면 변호사 단체, 의사 단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요.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들 태어날 때쯤인가? 네. 의학 분업이라는 게 일어났었어요. 아니구나.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나서겠구나. 막 이래. 예, 의학 분업이라고 해서 이제 병원에서 약을 바로 주지 않고 처방전을 받아서 이제 약국에서 처방을 받아라. 의사는 의사가 할 진료를 하고 약은 약사가 제조를 하자. 이렇게 해서 의학 분업이 일어났는데 그때 의사단체니 한의사단체니 약사단체니 다 막 일어나가지고 안 된다 막 이러면서 자기의 주장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것들, 그런 집단들을 우리는 이익 집단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런 이익 집단들도 있고 또한 다양한 시민 단체들도 존재를 하죠.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겉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정책을 원한다. 이런 걸 해주십시오. 지금 너무 물가가 치솟고 있는데 그치? 물가
물가 안정을 위해서 나라에서 뭘 해주십시오. 지금 학생들이 교복 입는 거 너무 비쌉니다. 무상 교복 해주십시오. 아이들을 위해 무상 급식 해주십시오. 이런 것들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이익들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런 이익들이 있다라고 하나로 좀 모아줄 사람들도 필요하겠죠. 그죠? 여기서 중구난방으로 얘기를 하면 너무나 정신이 없으니까 이걸 하나로 좀 모아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러한 이익들이 모인다. 그래서 이익 집약의 단계다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이익이 하나로 뭉치게 되더라라는 거. 그래서 이익을 누가 모아주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 주로 누구를 통해서 들어요? 그렇죠. 우리가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듣겠죠. 얘네들을 우리가 언론이라고 얘기해줍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이런 이익들이 집약, 모이는 겁니다. 집약된다는 건 모인다는 거야.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모이기도 하고요. 혹은 정당을 통해서도 모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동네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쌤 동네도 그런 거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 동네도 그럴 거야. 가장 인기 많은 사거리에 가면요. 각국 정당에서 막 그런 현수막 같은 거 많이 걸어요. 뭐 무슨 뭐를 막 빨리빨리 해라 뭐 이런 것들 많이 걸어요. 뭐 무슨 법을 빨리 만들어라, 촉구하여라 뭐 이런 것들 정당에서 막 걸어두거든요. 그런 것들도 하나의 이익을 집약하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언론이랑 정당이 뭐 해주는 거야? 이렇게 개인과 집단과 단체들이 이런 애들이 이런 거 원합니다. 빨리빨리 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이와 관련된 정책을 빨리 마련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드디어 그런 얘기들을 듣고 우리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지금 국민들이 이런 것을 바라는구나. 그래서 뭐 하게 되는 거야? 그렇지. 정책을, 그놈의 정책을 드디어 뭐 하게 되더라? 결정하게 되는 것이겠지요. 그러면 이런 정책은 누가 결정해? 우리 개인들이 결정할 수 있을까? 아니겠지요. 좀 더 공식적인 주체인 나라에서 결정을 하게 되겠더라라는 거예요. 누가 결정을 해요? 우리 국민들의 대표가 모인 국회에서도 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부도 또한 법률안 같은 거 제출을 할 수도 있고 또한 정부 자체가 정책 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결정된 다음에 실행은 누가 하게 돼? 그렇지. 행정부인 정부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실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실행을 해가지고 정책이 딱 만들어져. 그럼 얘들아, 정책은 한 번 만들어지면 절대 못 바꾸는 걸까? 그런 건 아닙니다. 시대에 따라서 그런 정책과 관련된 내용도 다 바뀌게 되는 거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책에 대해서도 변화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뭐를 할까? 그렇지. 평가를 내려주겠죠. 평가를 하면서 좋은 점은 계속 이어나가고 그지 같은 점은 다시 바꿔나가고 이러면서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 정책에 관해서 사람들이 뭐를 할까? 이익을 겉으로 드러내겠죠. 그죠? 이익을 겉으로 또 다시 드러내면 그 이익들이 또 모이고 그 이익이 모여서 다시 결정되고 집행되고 평가되고 다시 그거에 대해서 표출되고 그래서 이게 돌고 도는 거더라. 이 과정을 그래서 우리가 환유라고 표현을 해주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피드백이라고 하죠. 피드백. 그래서 우리 시험 같은 거 보고 나서 학원 같은 데서 뭐 피드백 과정 해가지고 뭐 틀린 거 풀이 막 채점해주고 막 이런 거 하잖아. 그런 게 바로 환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치 과정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이 정책이 평가되면서 새로운 요구를 이제 반영할 수도 있겠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주로 누가 평가를 할까? 바로 국민들이 평가를 이렇게 내려주시는 거겠죠. 그죠? 요 정책 별로다 괜찮다라는 내용들 얘기를 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치가 이루어지더라라는 거. 그래서 다원적인 이익이 이렇게 정치화되고 있구나. 정책으로 만들어가고 있구나.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사회 통합에 이를 수 있겠구나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대표적인 사례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셧다운제.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하지만 셧다운제 있어도 여러분 게임 계속 하잖아. 그치? 셧다운제를 통해서 지금 볼 수 있는 것들이야. 그치? 뭐라고 나오냐면 겉으로 이익들이 지금 표출되고 있어요. 그죠? 시민단체들이 청소년의 수면권 확보를 위해서 좀 잘한다 얘들아. 10시에 잘해. 잘해. 그래가지고 셧다운제를 제안했대. 그래가지고 게임 업계는 어떻게 게임 산업이 발전해야 되는데 뭐 하는 거냐 막 반대를 했어. 그치? 그래서 찬성하는 단체 반대하는 단체가 있다가 결국에는 언론에서 계속 막 이런 걸 얘기를 해주겠지. 그치? 그래서 언론에서 게임 중독의 폐해 같은 거 보도하고 정당에서 그런 관련 업계 의견 막 수렴하고 그치? 그래서 지금 이익이 모여서 정책이 결정되죠. 결정돼서 국회에서 셧다운제라는 법률안이 딱 결정되고
결정됐어. 그랬더니 정책을 집행했지.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들은 게임을 아예 원칙적으로 금지해. 근데 여러분이 자꾸 부모님 아이디로 들어가지. 이건 좀 문제입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거야. 어쨌든 이렇게 너희들의 아이디로 못 들어가는 법이 만들어졌죠. 그랬더니 정책평가 주민등록 번호가 자꾸 도용이 되더라. 자꾸 부모님들이 그렇게 와가지고 그지? 되는 거죠. 그래서 정책의 보완이 요구되더라 라는 거. 그러면 본인 확인을 좀 더 뭐 철저히 합시다.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또 다시 피드백이 돌아오고 또 돌아가겠죠. 이러한 정치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사례들을 보시면서 이 각각의 사례가 정책 결정인지, 정책 집행인지, 이익 집약인지, 이익 표출인지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 나중에 뒤죽박죽 되어 있어도 순서 맞추게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익 표출, 집약, 결정, 집행, 평가 요 5가지 단계를 순서대로 잘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정책 결정되기 전까지는 뭐 해야 돼? 사람들이 이익을 드러내면 그게 모이고 그래서 결정이 되고 결정된 걸 실행하고 실행한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겠더라. 이게 바로 무슨 과정이다? 정치 과정이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각 단계별로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정치 과정의 참여자들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정치 주체라고도 불러줍니다. 이 정치 주체들은 각각 어떤 역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정치 주체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치 과정에서 참여하는 참여자들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크게 공식적인 주체와 비공식적인 주체 두 가지로 우리가 좀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식적인 주체는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공식적인 주체는 그런 권한이 없다라는 게 차이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주체는 뭐를 한다? 정책 결정 과정, 정책을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행 말고 집행으로 할까? 집행으로 보는 게 더 적절하겠죠? 집행. 그래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어떤 세 가지 기관이 이렇게 정책을 결정하고 이런 그런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자, 우선 첫 번째로 이제 국회가 있겠죠. 그죠? 자, 국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법률을요. 법률을 제정하거나 혹은 개정을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법률에 따라서 정부는요, 좀 더 세세하게 정책을 마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두의 이익, 공익이 증진되기 위해서 정책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법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떠한 그런 문제점이 생겼을 때 그러한 것을 그런 법률에 따라서 해결을 할 수 있는 판단을 내려줄 수 있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재판을 통해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를 좀 들어보자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이 학교 앞에서 너무 교통사고가 자주 나는 거야. 그래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로교통법을 개정을 하자. 그래서 국회에서 그렇게 개정을 해요. 개정을 하고 나서 그 법에 맞춰서 아이고 정책이 아니라 내가 정부라고 적어야 되는데 정책이라고 적어놨네. 미쳤네 내가. 자, 그래서 정부가 그거에 맞춰서 정책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정책을 만드냐면 어린이 학교 앞에서 뭐 주정차를 오래 하는 뭐 그런 애들 단속한다든가 그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어떤 애가 어린이를 치웠어. 누군가가. 그래가지고 그랬으면 어린이는 더 보호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이 법에 따라서 그놈을 혼내준다. 이런 건 이제 법원에서 적용을 해주시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공식적으로 참여를 하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정치 과정의 공식적인 주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보시면 공식적 주체 역할 사례에서 나와져 있었지. 그래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늘어나니까 국회에서 도로교통법을 제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정부에서는 그거에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그 학교 앞에서 불법으로 주차하거나 정차하는 것들을 단속해. 그러다가 만약에 그 단속에 걸린 놈이 있겠지. 그 걸린 놈들은 법원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뭐 너를 뭐에 처하노라 뭐 이렇게 결정을 내려주겠죠. 이런 것들을 담당하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더라.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는 공식적 주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상 얘네보단 뭐가 더 중요하냐? 이거가 더 중요합니다. 정치 과정에 최근에는 비공식
공식적 주체 역할이 훨씬 더 커졌기 때문에 예전에 과거에는요. 옛날 과거에는 그냥 주로 이렇게 공식적인 애들이 알아서 만들고 알아서 실행하고 알아서 끝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는 얘네들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현재는 이렇게 우리들이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어떠한 주체들을 볼 거냐면 첫 번째로 정당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당 아시죠? 뭐 예를 들면 새누리당, 뭐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뭐 등등등 이런 당들이 되게 많은 건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같은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에요.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 같은이라는 거 써줄 그랬나? 같은.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되겠구나.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인데 사람들이 모였어.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뭐가 목적이냐면요. 얘네들은요. 정권을 획득하는 게 목적입니다.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모인 집단이야. 정권을 획득한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들 뉴스에서 야당이 어쩌고 여당이 어쩌고 들어보셨죠? 여기서 야당이 정권을 획득하지 못한 당이 되는 거고요. 여당이 정권을 획득한 당이야. 여당은 정권을 획득. 어떤 게 정권을 획득한 거냐면 여당은 국회에서 과반수의 의석을 차지한 당을 여당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당이 있고 야당은 그렇지 못한 당이겠지요. 얘네들은 정권을 획득하지 못한 당이 되겠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거지. 그러면 얘네들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국민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그것을 수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수행하는 과정에 영향력을 얘네들이 행사를 해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권을 획득하는 게 목적이고 획득하면서 또한 유지를 하기 위한 게 목적이더라. 요 노랭이가 요게 이제 목적인 거예요.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정당이 되는 거고 이 정당에 모인 사람들은 정권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그래서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을 하고요. 역할,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다. 그래야 뭐 할 수 있어? 그렇지. 내가 정권을 획득할 수 있겠지? 그 후보자들 괜찮은 사람들을 추천을 해가지고, 그지? 그리고 국회와 정부의 매개체 역할을 담당을 하기도 합니다. 국회 정부의 매개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매개체라는 거는 서로 연결을 해준다라는 거거든요. 국회에도 어떤 정당 사람들이 있을 거고 정부에도 그 정당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요게 서로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정당이 담당을 하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해. 정당에 있는 사람들이 국회와 정부에 있기 때문에 왠지 정당도 공식적 주체 같거든요. 근데 정당 공적 주체 아니에요. 공적 주체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나라에서 만든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국회나 정부나 법원은 헌법상 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그죠? 만든 그런 기관입니다. 권력기관이에요. 국가 권력기관. 하지만 정당은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알아서 모인 다음에 신고만 하면 되는 기관. 나라에서 만들어준 기관이 아니에요. 따라서 얘네들은 공식적 기관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세요. 뭔가 공식적 같지만 아닙니다. 비공식적 기관이라는 거. 같은 정책 견해를 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집단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요. 이렇게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고요. 다양한 이런 정부와 국회 매개체 역할을 하고요. 다양한 정보를 국민들한테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정책에 관련한 내용들은 다 너무 어렵거든. 그래서 얘네가 쉽게 풀어서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하기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정치 관련 지식들을 국민들에게 알려주기도 하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한 뭐가 있냐면 이제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집약하는 거, 그죠? 그리고 여론 형성을 얘네들도 주도할 수 있다라는 거. 여론을 형성하고 이것을 정부에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을 하더라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지요. 그래서 정당은 정치적인 견해를 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뭐를 하기 위해서 정권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모인 집단이더라. 그래서 정권 획득을 해서 여당이 되기 위해서 얘네들이 뭐를 해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고요. 정부와 의회를 연결해주는 매개체 역할도 하더라. 우리 국민들에게 이런 정치와 관련된 지식들을 알려주기
알려주기도 하고요. 또한 여론을 형성해서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도 하겠지요. 그래서 우리 정당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세요. 비공식적 주체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정당도 이익 집약을 한다 그랬지, 그치? 이런 이익 집약하는 단체로 또 뭐가 있었냐면 우리 언론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언론은요, 정책과 시민의 의견을 전달해주는 그런 친구더라, 그지? 그리고 좀 더 정당에 비해서도 여론 형성을 좀 더 본격적으로 주도를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해주더라, 그지? 국민들은 이런 걸 알아야 되니까 정부에서, 언론에서 이런 걸 알려주겠죠, 그죠? 그리고 정책을 해설하고 비판해주는 역할을 담당하죠. 그래서 맨날 아빠들은 정치 좋아하잖아. 뭔가 아빠들 그런 느낌이지? 아빠들 맨날 뉴스 보지? 정책 해설되고 비판되는 거 보고 있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언론은 어떤 역할이 되게 중요하겠니? 매우 공정해야 되겠죠. 공정한 언론이 되어야 되겠더라. 그치? 어느 한쪽에 휘둘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언론 같은 경우에는 자유와 공정성의 확보가 중요하더라라는 거. 공정한 언론, 그 다음에 언론의 자유도 확보를 해야 되겠더라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지요. 그래서 정책과 시민의 의견을 전달해주는, 그래서 좀 더 공정하고 자유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더라라는 거. 어딘가에 대해서 통제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세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이익집단이 있습니다. 자, 이익집단은 대부분의 그런 단체들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직업단체들, 뭐 변호사 단체라든가 의사 단체라든가 뭐 그런 것들, 요런 단체들이 대부분 다 이익집단입니다. 오케이? 자, 이익집단들은 다 자신만의, 그지? 자신의 특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인 집단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들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죠? 자기 중심적으로 운영해. 근데 얘네들이 좋은 점은 뭐냐면 자기 직업이니까 엄청 전문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네들의 장점으로는 뭘 가지고 있냐면 전문성을 가지고 사회 문제를 이제 대변해 준다라는 거. 그지?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다양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한다라는 게 특징이 되겠죠. 다양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해 준다. 이익을 대변해주면서 대신 얘기를 해주면서, 그지? 그러면서 얘네들 덕분에 이제 전문성을 얘네들이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 그지? 전문성을 가지고 사회 문제를 해결을 해주더라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결 위해서 노력해준다라는 거, 그지? 여기서 중요한 건 전문성입니다. 다양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해준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집단이 자기만 속한 집단이잖아, 그지?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중요한 건 역기능으로 뭘 들 수가 있냐면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익을 저해할 수가 있겠죠. 너무나 자기의 집단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공익을 저해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자신만의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정책 결정에 혼란을 줄 수도 있겠더라라는 거. 자, 정책 결정에 혼란을 주더라라는 점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익집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특수이익을 실현해준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주로 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다른 애들은 요 순기능, 역기능 지금 설명 안 해줬잖아요. 그지? 요거 좀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기 쪽 잘리나요? 안 잘리죠? 여기까지 와주세요. 네. 다양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는 거. 그래서 공익을 저해하고 혼란 줄 수 있다라는 것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단체 있는데요. 시민단체는 얘네들이랑은 좀 달라. 얘네들은 자기의 집단의 이익이 되게 중요한 건데 그다음에 여기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좀 돈도 좀 못 벌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 모두의 그런 것들 위해서 뭐 환경보호라든가 뭐 이런 것들 위해서 노력을 해주는 집단이겠죠. 그래서 목적으로는 공익을 실현하는 것, 모두가 행복하길 바라는 거예요.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 얘네들의 목적이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어떻게 만든 단체야? 자발적으로 만든 단체다라는 거. 지들이 원해서 만든 거야. 그치? 우리 사회가 행복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요. 그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역할로는 얘네들이 주로 많이 하는 게 정부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감시하고 비판을 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겠더라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부의 정책 이런 것들을 잘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감시하고 비판을 해주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정치에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시민에 대한 참여들을 또 유도를 해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민 참여를 유도를 하기도 하더라라는 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정치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더라라는 거. 뭐다 보면 해결책 같은 것들도 좀 제시를 해줄 수가 있겠죠.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하더라라는 것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주로 이익 집단하고요. 그 다음에 시민단체하고 이제 정당하고 이렇게 해서 좀 구분하는 문제가 좀 자주 출제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표로 지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표 머릿속에 좀 잘 넣어주시길 바랄게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목적부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정당은 정권을 획득해서 여당이 되는 게 목적이죠. 그 다음에 이익집단은 뭐가 목적이야? 그렇지. 자신들의 특수한 이익이 실현되는 게 목적이고요. 마지막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는 공익을 실현하는 게 목적이더라. 그래서 얘네들은 뭐에 관심을 갖냐면 정당은 모든 시민들에 대한 그런 걸 해줘야 되니까 모든 문제에 관심을 가져요. 물론 시민단체도 똑같죠. 그죠? 모든 문제에 관심을 가죠. 그런데 그치 이익 집단만 자신들의 이익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겠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들도 나오죠. 정당 같은 경우 뭐 새누리당 이런 거더라. 그 다음에 이제 이익 집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의사단체, 변호사단체 이런 거, 집단이나 협회 이런 거.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그 시민단체는 뭐 여러 가지 시민단체도 있을 건데 뭐 참여연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얘네들의 근데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야. 전부 다의 공통점은 뭐냐면 어쨌든지 간에 얘네들은 모두 정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구나. 그래서 공통점과 차이점 묻는 문제가 되게 잘 나오고 이 중에서 정치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 정당밖에 없어. 왜? 정당이 일을 못하면 다음번엔 사람들이 걔네를 안 뽑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정치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이익집단하고 이런 걸 없앨 수는 없지. 시민단체를 없애진 않잖아. 그치? 그래서 얘네들은 정치적인 책임이랑 관련이 없습니다. 정치적 책임이 있는 건 정당밖에 없더라라는 거. 그렇다고 해서 정당이 공식적인 주체는 아니에요. 비공식적 주체야. 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오늘은요. 정치 과정과 정치 과정의 다양한 참여 주체에 대해 살펴봤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꿀단지 맵으로 정리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배웠던 내용 꿀단지 웹으로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봤더니 오늘 우리 정치 과정과 정치 주체 봤었죠. 정치 과정부터 이쪽에서 쫙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다원적 이익이 정치화되면서 그지?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과정들이었습니다. 이쪽에서 순서를 쫙 이렇게 쓸게. 가장 먼저 어떻게 되는 단계가 있어? 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익 표출의 단계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이익 표출의 단계가 있다가 이익 표출 단계 다음에는 뭐가 있어? 그렇지. 이익을 모아야 되겠지. 이익을 집약하는 단계가 되더라라는 거, 그지? 자, 이익을 이렇게 모으고 나서는 요걸 가지고 뭐를 결정해? 그렇지. 어떻게 우리가 정부가 나아가야 할 것이냐? 정책을 결정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죠. 정책을 결정하고 나서부터는 우리가 뭐를 해줘야 돼? 정책을 실행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집행하고요. 정책 집행, 그지? 정책을 집행하고 마지막으로 뭐를 해줘야 돼? 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좋은 정책은 계속 가져가고 좋은 정책이 아니라 부족한 점이 있다면 부족한 점은 뭐 해야 돼요? 그렇지. 수정을 해주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환유, 피드백의 관계를 가지게 되겠더라라는 점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각 단계에서 어떤 사람들이 활약하는지 그 정치 과정 단계를 좀 보자면요. 요렇게 연결을 할까? 정치 과정? 막 이래. 자, 이 정치 과정의 단계를 좀 보자면 이익 표출은 개인이라든가, 그지? 이익 집단, 그 다음에 시민단체가 활약을 하겠더라라는 거. 얘네들이 이런 걸 원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언론이나 정당이 이익을 모아주고요. 그죠? 그리고 누가 정책을 결정해? 그렇지. 국회와 정부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죠? 정부도 할 수 있더라라는 거. 그리고 나서 실행은 정부만 할 수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국민들이 다시 그런 정책을 평가해 주시겠죠. 이렇게 해서 5단계의 정치 과정이 있더라 봐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정치 주체에 대해서 보자면 우선은 공식적인 정치 주체가 있었더라라는 거지. 그지? 공식적인 주체, 아이고 떨어뜨렸네. 이런. 네.
공식적인 주체로 첫 번째로 누굴 둘 수가 있어? 그렇지, 국회를 둘 수가 있겠죠. 그죠? 국회는 국민들의 대표들이 모인 그런 국민 대표기관이고 이 국민 대표기관들이 모여서 뭐를 하게 되는 거야? 그렇지, 여기에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을 하더라라는 거. 그지? 제정, 개정을 하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정부는요. 그죠? 공익을 이제 위해서 노력해주는 애들인데 얘네들은 그치, 정책을 집행하는 그러한 친구들이고요. 그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부 말고 누구 있었어? 그렇지, 법원 있었지? 법원은 이제 그 법에 따라서 그러한 애들을 이제 적용을 해서, 그치? 범죄자라든가 뭐 이런 애들을 혼내주는 그런 기관을 담당을 하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공식적인 애들은 뭐 할 수 있더라? 정책 결정 과정을 얘네들이 결정할 수 있는, 그래서 과거에 중요했던 친구들.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지, 비공식적인 정치 주체들이 좀 중요하겠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가장 먼저 언론부터 이번엔 한번 봐볼까요? 언론 같은 경우에는 어때? 그렇지, 얘네들이 언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들에게 정책을 비판, 해설해주는 친구들이더라. 정책을 비판하고요. 그 다음에 해설해주는 역할을 담당을 하더라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시겠고요. 자, 그러면서 그래서 언론은 뭐가 되게 중요한 거야? 얘네가 그렇지, 되게 공정해야 되고요. 공정성과 함께 언론의 자유가 참 중요하겠더라. 그래서 얘네들이 억압받지 않고 제대로 된 그런 해설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언론이 여론에 대한 형성을 주도하겠죠. 이런 내용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비공식적인 주체로 같이 한번 가보자면 또 뭐가 있었어? 정당도 있었고요. 그죠? 정당, 그리고 이익집단, 시민단체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정당은 목표가 뭐더라? 뭐를 획득하는 것? 그렇지, 정권을 획득하는 거. 그지? 그래서 얘네는 여당이 되는 게 목적이야. 그러기 위해서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을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정부와 의회의 매개체가 됩니다. 의회의 매개체가 되더라라는 것까지 기억을 좀 해주시도록 할게요. 얘네들은 정치적인 책임이 존재한다, 안 한다? 있다라는 거. 그지? 다음번에 다른 애들이 얘네들을 선거에서 안 뽑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정치적 책임이 존재한다라는 거. 두 번째로 우리 이익집단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익집단. 자, 이익집단 같은 경우에는 어때? 그치? 얘네들의 목적은 자신들의 특수한 이익을 실현하는 거더라. 자신들의 특수한 이익 실현. 그래서 얘네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되게 다양한 집단의 이익을 대변을 하고요. 다양한 집단의 이익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 순기능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너무 자기 집단의 얘기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뭐에는 저해가 될 수가 있다? 공익에는 저해가 될 수가 있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책 결정 과정을 좀 느리게 만들 수도 있더라라는 거. 마지막으로 시민단체, 그지?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는 뭐를 실현하는 친구들이야? 공익을 실현하는 게 얘네들의 목적이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친구들, 그지? 정부를 감시, 비판을 해주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해 주니까 이제 얘네들이 뭐를 할 수가 있어? 사람들에게 정치에 관심을 가져라. 그러면서 시민 참여를 유도를 할 수도 있겠더라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역할까지 살펴봤고요. 요 시민단체와 그다음에 요 이익집단과 이 정당체는 다 뭐 어때? 그렇지, 얘네들은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친구들이더라라는 것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은요, 정치 과정과 정치 주체에서 정치 과정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다양한 정치 주체들 살펴봤습니다. 특징들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중요한 내용 뭐 있었는지 다 함께 1강 1문 풀어보도록 할게요. 푸셔서 오픈톡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은 문제풀이 시간이니까 문제 꼭 풀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봬요. 그럼 이만 안녕.